수우지 10만관의 재물을 탈취하려는 적발기와 호환들. 19-2. 서로 화답이 오가는 가운데 술을 마시는 동안 창문 밖이 훤히 밝아오자 동이 텄으니 소인은 하직하고 돌아가 정보를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뇌행이 말하자 조개가 대답합니다. 도두는 관직에 계신 분이라 덜은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촌락에 일이 있어 오시거든 또 들러주시시오. 말씀하지 않으셔도 반드시 또 와서 뵙게 되겠지요. 그냥 앉아 계십시오. 문까지만 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나왔고 술과 안주 등을 배불리 먹은 병졸들은 각기 창과 뭉치를 들고 문간방으로 가서 그 사내를 끌어내려 문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몸집이 꽤 큰 놈이로군. 조개가 말하니 뇌행이 덧붙입니다. 저놈이 바로 영관전에서 붙잡은 도적놈이올시다. 그때 매달려 있는 사내가 외칩니다. 아저씨, 저를 살려주십시오. 조개는 일부러 그 사내를 훑어보고 나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아니, 내 놈은 왕소산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뇌행이 묻습니다. 이자가 누구길래 보적나리를 합니까? 이놈은 내 생질로 왕소산이라고 하는 놈이올시다. 대체 이놈이 어떻게 회당집에서 자고 있었을까? 실은 내 누님의 아들인데 어렸을 때 이곳에서 살다가 서너 살 됐을 때 제 부모를 따라 남경으로 가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18살 때에 남경에서 오는 장사꾼을 따라 여기를 한번 다녀간 후로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서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나도 몰라보겠는데 저놈의 설적에 붉은 사마귀가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개는 다시 그 사내를 보고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 소삼아, 너는 어째서 곧장 나한테로 찾아오지 않고 마을에서 도적질을 했다는 말이냐? 아저씨, 저는 도적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놈이 도적질을 안 했으면 이분들이 왜 여기로 붙잡아 왔겠느냐? 조개는 병졸의 손에서 뭉치를 빼앗아 들고 그의 머리와 면상을 마구 때리자 뇌행과 여러 사람들이 말리면서 때리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니 그 사내가 입을 엽니다. 아저씨, 그렇게 노여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18살 때 한번 다녀간 후로 10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길에서 술을 좀 과히 먹어서 감히 곧장 와서 뵐 생각을 못하고 우선 당집에서 한숨 자고 술이 깬 다음에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분들이 불문곡직하고 저를 붙잡은 것이지 제가 도적질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조개가 또 뭉치를 들고 울러매며 꾸짖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곧바로 와서 나를 찾아볼 생각은 않고 길거리에서 도깨비부터 처먹는단 말이냐? 우리 집에는 내 놈이 처먹을 술도 없다더냐? 이게 무슨 창피냐? 보적나리 그만하십시오. 대개 생질이 도적질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보니까 이렇게 큰 덩치가 당집에서 자고 있는 것이 수상한 데다 도통 모를 사람인지라 자연 의심이 들어서 붙잡아 왔을 뿐입니다. 보적나리의 생질인 줄 알았다면 붙잡을 리가 있겠습니까? 뇌행은 그렇게 만류하면서 곧 부하들에게 얼른 결박을 풀어서 보적나리한테 맡기라고 분부하자 졸개들이 급히 그 사내를 풀어놓았고 뇌행은 조개에게 다시 말합니다. 보적나리 놓여 마십시오. 진작 대개 생질인 줄 알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두나리, 잠깐만 계십시오. 조개가 막기를 나서려는 도두 일행을 급히 세우며 말합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뇌행은 그 사내를 놓아주도록 지시한 다음 다시 초당 안으로 들어갔고 기다리던 조개가 은전 10냥을 꺼내어 뇌행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도두나리, 약소하지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적나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 받으신다면 도두께서 저를 잘못 아시는 걸로 여기겠습니다. 그럼 보적나리의 호의라고 생각하며 받도록 하겠고 후일 보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개는 그 사내를 불러 뇌행에게 감사를 드리게 한 다음 그를 따라온 졸개들에게도 은전 부스러기를 준 다음 대문 밖까지 전송하자 뇌행은 작별 인사를 하고 졸개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조개는 뇌행이 돌아가자 그 사내를 뒤채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히고 두건도 씌운 다음 이름과 고향을 묻자 사내가 대답합니다. 소인의 성은 유이고 이름은 당이며 고향은 동로주인데 얼굴에 붉은 사마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저를 적발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큰 재물을 보적나리께 드리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는데 간밤에는 날이 저물고 또 술도 좀 마셨기 때문에 당집에 잠깐 누웠다가 뜻밖의 그들에게 붙잡혀온 것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만날 날이 있고 인연이 없으면 지척에서도 못 만난다더니 오늘 다행히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병장은 이 유방의 절을 받으십시오.
유당은 그렇게 말하며 꾸벅꾸벅 사배를 합니다. 나한테 큰 재물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재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소희는 어려서부터 강호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세상의 호걸들도 덕잖이 사기였고 그런 와중에 형장의 선송도 늘 들었었는데 마침 오늘 인연이 다 이렇게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형장한테 많은 신세를 진 산동 하북 등지의 상인들을 만나봤으니 지금 마음을 놓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신복들이니 걱정 말고 꺼릴 것 없이 다 말씀해도 된다오. 제가 다 알아보았는데 북경 대동부의 양중서가 자기 장인인 제태사의 생신 때 보낼 예물로 10만간 어치의 금원보화와 갖은 골동품 등을 사놓고 동경으로 보내려 준비 중입니다. 작년에도 역시 10만간 어치의 재물을 보냈지만 중도에 누군지도 모르는 무리에게 몽땅 갈취당하고 아직도 그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 그 재물들은 모두 불의지제이니 빼앗아도 꺼릴 것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잘 상의하여 중도에 빼앗는 것을 설령 하늘이 알아도 죄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형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망이 세상에 떨칠 만치 당당한 남아로서 위에가 출중하시고 저도 보잘것은 없지만 약간 배운 재주가 있어 창을 들면 2,000명 경마속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만일 형장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면 재물을 취하게 도우려 하는데 형장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요. 다시 의논해 봅시다. 적지 않이 고생을 하셨을 테니 우선 사랑방으로 가서 편히 쉬시오. 잘 생각해서 내일 다시 의논합시다. 조개는 곧 머슴을 불러 유당을 객실로 안내하여 쉴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자 머슴은 분부대로 객실로 인도해주고는 자기 할 일을 하러 갔고 방으로 들어간 유당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그놈들에게 죽을 공경을 당했단 말인가. 요행이 조개의 힘으로 무사하기는 했지만 뇌행이라는 놈. 백주의 생사람을 잡고도 운전 열량을 받아가더니 말이 되는가. 그놈이 아직 멀리는 못 갔을 터이니 뭉치를 들고 가. 그놈들을 모조리 때려눕히고 운전을 도로 빼앗아다가 다시 조개에게 주어야 내 기분이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유당은 곧 밖으로 나가서 창대 실렁에서 박도를 벗겨들고 대문 밖을 나서 남쪽을 향해 성큼성큼 그들을 쫓기 시작했고 이때는 벌써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적발기가 박도를 들고 대여섯리를 쫓아가자 병졸들을 거느린 뇌횡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을 본 적발기가 큰 소리로 이놈 도두야 거기 섞어라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 소리에 놀란 뇌횡이 돌아보니 적발기가 박도를 비껴들고 쫓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졸개의 손에서 박도를 빼앗아 들고 내 놈은 뭘 하려고 쫓아오느냐. 라고 호령하듯 외쳤습니다. 내가 사리를 아는 놈이면 그 돈 열량을 내게 돌려주고 가거라. 그래야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 삼촌이 나에게 준 건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의 외삼촌 낯을 안 봤다면 당장 내 놈의 목을 베어버렸을 게다. 염치 없는 놈 같으니 도리어 나더러 은전을 내놓으라고? 도적도 아닌 나를 밤새도록 매달아 놓고 또 우리 외삼촌한테서 돈까지 도색해 간단 말이야. 사리를 아는 놈이면 잔말 말고 내놓고 가거라. 그래야 웃는 낯으로 보내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당장에 내 놈의 피를 보고야 할 테다. 그 말에 꼭지가 돈 뇌횡이 적발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붓습니다. 이 가문을 더럽히는 도적놈 같으니 내 어째서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단 말이냐? 내 놈이야말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악당인데 도리어 나를 욕한단 말이나? 유당이 하는 말을 듣고 뇌횡의 꼭지가 다시 열리며 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쌍판에서부터 뱃속까지 도적놈 본색이 진하게 밴 놈아, 내 놈이 정령 조개에게까지 눈을 끼치고 말 거냐? 내 놈이 그 도적놈의 심보로 아무리 덤빈데도 나를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다. 유당도 크게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내 놈하고 판가름을 하고야 말겠다. 적발기 유당은 박도를 비껴들고 뇌횡에게로 달려들었고 그가 달려드는 것을 본 뇌횡은 허어 웃으며 손에 든 박도로 그를 맞아 길바닥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뇌횡과 유당은 길바닥에서 50여 합을 겨뤘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고 뇌횡이 쉽게 유당을 당해낼 것 같지 않자 졸개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달려들려는 참인데 살인문이 열리며 웬 사람이 손에 두 가닥 구리 사슬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호안들은 그만 싸우시오. 내가 한참이나 구경하고 있었는데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이제는 그만하시고 우선 쉬시오. 그 사람은 구리 사슬로 두 사람의 가운데를 막았고 그들은 일시에 박도를 거두고 각기 밖으로 탄력을 받아 튀어오르는 것처럼 뛰어나갑니다.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말린 사람은 선비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둥그런 두건을 눈앞까지 눌러쓰고 몸에는 검은 변을 두른 넓은 배적삼을 입고 허리에는 갈색 띠를 띠고 흰 버선에 비단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미목은 청수하고 얼굴은 옥처럼 희고 수염은 기른 이 사람은 지다성 오용이고 자는 학구며 도우는 가량 선생이라고 하는데 조상 대대로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용이 손에 구리 사슬을 들고 유당을 가리키며 당신은 가만 계시오. 대관절 무슨 일로 도두와 싸우시오? 라고 묻자 유당이 눈을 부릅뜨며 대답합니다. 너 따위 선비가 알바 아니다. 유당이 말하자 뇌횡이 나서며 말합니다. 선생은 모르시겠지만 이놈이 간밤에 홀딱 벗고 영간전에서 자고 있길래 우리가 붙잡아서 조 보정댁으로 끌고 갔더니 알고 보니 보정의 생질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정나리의 낯을 봐서 곧 놔주지 않았겠습니까? 조 보정나리는 우리한테 술도 주고 또 예물도 주었는데 이놈이 제 외삼촌 몰래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더러 그것을 도로 내놓으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놈이 얼마나 엄큼한 놈인가 좀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오용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조개는 나와 중마고우로서 무슨 일을 하건 반드시 나하고 의논을 하였지. 그의 친척과 친구들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질이 언제 있었을까? 연갑을 따져보아도 잘 맞지 않으니 여기에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 좌우간 싸움부터 말려놓고 다시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공연한 고집을 부리지 말게. 나는 자네 외숙과 극진한 사이고 또 도두도 친한 저질세. 자네 외숙이 이분께 드린 것을 자네가 가로챈다면 자네 외숙의 낯은 어찌 되겠나? 하니 이 자리에서는 우선 내 낯을 봐서라도 그만두게. 내가 자네 외숙한테 말하겠네. 모르는 선생은 가만히 있으시오. 내 외삼촌이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이자가 도색한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도로 내주기 전에는 나도 안 갈 테요. 그러자 뇌횡이 말합니다. 보정이 와서 달라면 두만 않고 돌려주겠다마는 내 놈에게는 안 줄 테다. 내 놈이 남을 억울하게 도적으로 몰아서 도색하고도 그 돈을 안 돌려줄 테냐? 만약 주기 싫다면 내 손에 든 이 박도한테 물어보고 가라거든 가라. 둘이 한나절을 싸우고도 승부가 안 났는데 그래 또 언제까지 싸울 텐가? 저 자식이 돈을 안 돌려주면 이번에는 저놈이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싸울 테요. 오용이 달래도 유당이 막무가내로 굴자 뇌횡이 꼭지가 열리듯 화가 치밀어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놈을 무서워할 줄 아느냐? 내 병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나를 돕게 한다면 나는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아무래도 내 놈을 찔러 죽여야 결판이 나겠다. 무섭지 않다, 이놈아. 유당은 악이 나서 제 가슴을 탁 치고는 곧바로 덤벼들자 뇌횡도 손짓 발짓을 크게 하며 달려들어 싸움을 시작하자 오용이 다시 그들을 가로막으며 말리려 했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유당은 박도를 비껴들고 허점을 노리고 뇌횡은 온갖 육설을 퍼부으며 박도를 휘두를 판인데 병졸들이 갑자기 한쪽을 가리키며 보정 나리께서 오신다 하고 외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적발기, 오용 그리고 보정 등이 양중서가 장인에게 보내는 10만관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 또 다른 호걸들을 가담시키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